시간이 됐으니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장에 저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저희 이제 학군입니다. 저희가 주택공시라는 거하고 교학상장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교학상장을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게 교학상장이 이제 학생하고 저희가 학원하고 뭐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커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커가고 있고,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10년도에 개원한 이후에 그때 이제 세 분, 두 분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상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학생하고 그 학원하고 또는 선생님하고 같이 커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동시라는 거는 그 계란이 있으면 안쪽에서 이제 애들이 그 계란을 이제 부화가 되는 상황에서 계란을 안쪽에서 이렇게 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에서 쪼는 걸로만으로는 그 부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원래 어미새가 이제 쪼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수학도 이제 주택동시라고 해서 그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학에 대한 걸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초등학교 때는 사실 이따가도 이제 뭐 팀장님도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그 반편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친구들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이제 계속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맞춰가다가 또 선생님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부터 뭐 고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바뀌면 좋겠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선생님들은 고3까지도 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에는 이제 저학년이 들어갔다가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문성에 대한 거를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목적을 그렇게 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요번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가 중1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선생님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졸업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좋은 대학교로 가서 올해가 물론 이제 올해는 서울대가 그렇게 아직까지, 저번에 이제 서울대 한 2명 정도가 썼는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저희도 되게 그러니까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결과가 좀 나오면 좀 좋겠는데 그 재신문 면접 보는 친구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일반고 이쪽 근처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되게 잘 갔더라고요. 생각보다 연대도 많고 고대도 많고. 그래서 올해가 좀 그래도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자사고와 이제 당장 이제 그 중학교 올라가면서 제일 1번으로 고민하시는 게 아마도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따가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도 잘 가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목적이 학생을 중학교 때부터 쭉 끌고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또 대입 전까지, 대입까지 이렇게 학생을 케어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 선생님이 이제 주치의처럼, 그래서 뭐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학에 있어서는 주치의처럼 학생을 좀 이렇게 끝까지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중3 때 이제 예비 고일 올라가나 이럴 때쯤에는 또 편성이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별로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수학에 대한 실력을 높이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해서 나중에 뭐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논술이라든가 수리 논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갖고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수능이 점점 약화될 거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거의 뭐 자격시험처럼 미국처럼 SAT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뭐 지배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되긴 합니다. 이게 아직은 기간이 좀 있어서 고시 기간도 좀 아직 남았고 해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뭐 학원에서는 끝까지 학생을 뭐 케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공시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개원해서 학생들을 쭉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선생님, 다양한 노력하는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제 구성들이 수학 교육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좀 반반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교육적인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강점을 갖고 다른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철학은 저희가 그 인지발달론에 맞춰가지고 그 학년에 따른 그 시기에 맞는 교육에 대한 거를 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급하게 좀 넣긴 했는데 요게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본교중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고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촌중 같은 경우가 영재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고와 영재고가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중학교가 보통 이제 서울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학교는 사실 영재고거든요. 그래서 영재고라는 이름이 붙은 데를 아마 여기다 집어넣고 과거에도 영재고가 들어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얘네가 거의 비슷한 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술 쪽 영재고에 대한 것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평촌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순위로는 여기가 광계중, 대한여중, 귀인중, 대한중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로 본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랑 한번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해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낼지 만약에 과고 쪽이냐 아니면 자사고 외고 쪽이냐 이쪽에 대해서 한번 국제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학교들에 대한 설명도 쭉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학교 선택을 어떠세요? 뭐 어떻게 정하셨나요? 학교에 대한 거나 그런 거는? 아직인가요? 이제 중학교 가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겨울 방학 때 이번에 이제 과거라든가 아니면 뭐 자사고가 됐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친구랑 아직 잘 모를 텐데 모르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너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너는 과거 가야 돼, 과거 가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제가 너는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너는 어딜 갈래? 그래서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애들이 첫째는 이제 문과거든요. 문과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변호사를 했으면 좋겠고 얘는 의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는 의대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점점점 매번 바뀌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 요번 주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학년 때에 생각보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의식은 좀 그렇지만 학교에 대한 내가 여기를 가겠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커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니면 책도 좀 많이 읽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둘째 어렸을 때는 같이 옆에서 책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일이 많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제일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주시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고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특목고가 있을 테고, 과학고가 있을 테고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나 특목고나 그다음에 특목고에는 국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일반고라고 하는 데가 이제 평촌고, 그다음에 동안고, 부흥고 이런 학교들이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갈지 아니면 이제 자사고, 특목고를 갈지 외고나 그다음에 이제 과고를 갈지. 과고를 가는 게 어쨌든 제일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과고를 가는 게 제일 좋긴 할 텐데 과거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그러면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굳이 초등학교 때부터 안 해도 그 학생이 이제 자기주도성에 대한 걸 좀 많이 본다고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생이 자기에 대한 학습에 대한 설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면접을 통해서 이제 또는 캠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거를 뭐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이과 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열심히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캠프 같은데, 예. 그래서 과거에서는 캠프나 이런 데를 좀 이렇게 한 번쯤 가보게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를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고가 별론가? 근데 최근에 입시에 대한 거는 이건 지금 이제 뭐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학원에서도 이제 입시 설명을 하고 이럴 때 보통 경향성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게 올해는 외고 쪽이 좋을 것 같으니까 외고 쪽으로 말씀드리자. 또는 뭐 자사고 쪽이 좋을 것 같으니까 자사고 쪽으로. 그러니까 자사고가 대세일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학원의 뭐 실익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상으로는 경기도 이쪽에서의 설명회나 이런 쪽에서는 자사고나 아니면 외고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맞을 때 5등급 간에서 이게 5등급이다 보니까 1등급을 안 맞으면 굉장히 이제 좀 불이익이 많아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돼야지 지금 A 맞는 수준입니다. 그 중학교 때 A를 맞는 수준 정도가 되는 게 1등급 반에서 한 20, 20%, 30% 거의 30% 정도가 A를 맞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 반에서 30% 정도니까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가 그럼 다 서울대를 가는 거냐 1등급이니까 그렇진 않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 불가능한 내용인데 그래서 1등급을 자전거 갔을 때 맞는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분위기로는 광역단위 자사고 뺀 나머지들은 그리고 또 외고 빼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그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그 서울의 휘문고라고 해서 거기가 의대 전국 1위 합격률 이런 학교였었거든요. 상산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산고랑 용인외대 무고를 뺀 나머지 학교 중에서 휘문고가 최고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도 0.7대1 자사고인데 그렇게 돼서 미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서울이 아무래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서 서울에 이제 제일 유명한 학원 같은 경우에서 입시 설명회를 할 때도 1등급 못 맞을 바에는 그냥 일반고 가서 1등급 맞아라 그쪽으로 이제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판단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이게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러니까 일반고로 갈지 자사고로 갈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사고 쪽은 그래도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자사고를 나중에 이제 뭐 가지 않더라도 선택에 의해서 가지 않더라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은 게 그 대학 입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 세특이라든가 그러니까 학생부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중학교 때도 생기는 거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부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이제 많이 보이거나 그렇게 중요도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국제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고로 갈 때 아니면 외고로 갈 때 외고는 그래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사고로 가려고 한다면 학생부를 또 만들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세특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정리가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학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의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요. 내신이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것만 이제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그 다음에 세특,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그게 500자로 써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 내가 했던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관심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추가 논문이나 논문이라고 하진 않고 탐구보고서 하고 뭐 독서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500자 안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아 얘는 이런 학생이구나. 그래서 아 우리 과에 필요하겠다 해서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내신에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근데 뭐 2학년들은 이제 원하는 친구들만 봐주고는 있긴 한데 1학년은 이제 전면 시행.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단톡도 이제 좀 만들고 학원에서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등부 올라가면 아마 또 아이들끼리 톡이 있고 학원 폰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 채팅방도 있을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외고랑 국제고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 제가 이제 요 지역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가지고 써놓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안양외고, 또 과천외고 이런 경우에서 영어가 이제 뭐 B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2학년 때 조금 방황의 시기 거쳐가지고 2학년 때 중2병들이 오니까 친구들이 1학년 때 차라리 오면 좋은데 2학년 때 오면 좀 별로 안 좋긴 하거든요. 2학년 때 이제 영어를 B 맞아가지고 나중에 3학년 때 가가지고 아 나는 외국을 가고 싶은데 B가 있는데 그래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B가 있어도 그래도 웬만하면 2학년 때 3학년 때 B가 있으면 안 되고요. 2학년 때 B나 뭐 1학년 때 요번에 이제 시험 본 거에서 B 정도 뭐 C도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B가 있든 뭐 C가 있든 상관이 없이 합격하더라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1학년 때 조금 당황했어도 2,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외고나 자사고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 자사고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국제고 좀 많이 뜨긴 하는데 어쨌든 요 두 학교는 문과가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과 성향이 더 크고, 그다음 여기는 약간 융합이라고 해서 뭐 이과도 좀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다음 뭐 예고하고 특성하고 이쪽이 있는데 그 예고를 가도 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제 예술적 소양이 갑자기 딱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고를 가도 저희 학원에도 이제 예고한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개원 예고라든가 그런 데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1학년까지는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고랑 이런 쪽에서도 특성화고는 공부를 하진 않지만 특성화고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친구들이 그래서 예고를 가도 보통 이제 수학까지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미술이나 그 다음에 뭐 쪽도 그런 무용이나 이런 쪽들도 다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뭐 서울대도 가고 상위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고에서 자사고하고 자공고가 있는데 자공고는 최근에 거의 못 들어보셨다가 군포 중앙고 거기가 이제 자공고 뭐 배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공고가 사실 이제 의왕 쪽에 의왕고가 이제 자공고긴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특색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학업률이 입결이 되게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공고가 있으나 마나인데 그런데 자사고랑 거의 똑같은 구조로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들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사고에 대한 걸 보는데 자사고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해가지고 제1위가 어쨌든 이제 외대부고니까 외대부고나 그래서 외대부고 쪽에 대한 것도 나중에 그 중학교 때 생활에 대한 게 그러니까 학생부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그걸 보고 그다음 면접에서 학생을 걸어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에 대한 생활이 전부 다 뭐 올해에는 당연하고 이렇게 되는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 반영 비율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제 2, 3학년 때는 이제 올해가 나와야지 여기는 1차에서도 1단계에서 거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랑 뭐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부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더라 이렇게 가서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제 아니 무슨 고등학교는 그때가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생각하면 늦더라 나중에
과거에 대한 거를 뭐 그 과거를 후회받자 이제 그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어디 이제 뭐 여행 가시거나 이럴 때 말씀해 주시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우리 아이한테도 놀러 가서 얘기하고 했겠지만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문과에서 이과를 갔다가 이과에서 문과를 갔다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바뀌어야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꿈에 대한 게 바뀌는 거가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면 그래서 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이제 1학년 때부터 시험도 1학기 때 아직 본다는 얘기는 없는데 2학기 때 한번 보는 거 지금처럼 시행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확대되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도 볼 것 같은 분위기라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이제 좀 빠르게 편성을 한 이유도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뭐 과중은 이제 안양에 이제 부흥고, 대bun고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천중앙고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요. 그래서 과중은 이제 이과를 가는 일반고 친구들이 가면 좋은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고교 학점제 되면서는 사실 또 이제 의미가 좀 있지는 않습니다. 고교 학점제 되면서는 지금 분위기로는 평촌고가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촌고가 제일 유리해지지 않냐 건데 이거는 이제 좀 계속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회도 매년 하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1번이 물론 집에서 가까운데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는 게 제일 좋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입결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그게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저희가 근거리 배정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중학교는 저희가 이제 뭐 성과가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물론 이사를 가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좀 쉽지는 않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 나중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기에서는 뭐 자사고를 갈 거냐, 뭐 과고를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선택하면 되니까요. 학교에 대해서 뭐 이거 남고 여고에 대한 것도 쭉 있고 뭐 전기고 후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고라는 게 옛날 세대시면은 뭐 전기 후기고가 있었던 저 때는 있었거든요. 사실 저 때는 이제 그 1차 학력고사라고 했나? 그때 하여튼 그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 후기고 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기고가 이제 과고들, 영재고 과고들이 한 8월달, 7월달 이때 이제 뭐 뽑고 그다음 후기고라고 하는 데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고들 하고 외고들 이런 데가 이제 후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고가 나쁜 거 나쁜데 물론 여기 정기고에 들어가면 좋은 거죠. 네. 정기고 또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그거는 학원에 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과고를 가고 싶은데 2학년 때 갈 거다. 2학년 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행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학교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 졸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기 졸업 과정을 거쳐서 2학년 때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도 그중 서울 친구였는데 서울 친구 2학년에 이제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학교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진도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시험 볼 내용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준비를 시키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중등별 과정에서 이제 선행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수능에 대한 요거는 그냥 써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중학교 때 이게 그 선행을 좀 빨리 한다라는 내용하고 모의고사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빨리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별 편성을 하고 그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별로 저희가 그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이 사실 제가 중등부를 잘 몰라서 이 내용은 고등 쪽으로만 이제 써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는
그 중3 정도나 이제 중2 때 들어가긴 합니다. 수업에는요. 이거는 이제 고2, 고3들은 이제 저희가 내신에 대한 거를 여기까지 확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부를 하실 때도 요거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과거나 이런 데 가는 경우에는 이쪽 세특에 대한 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수행평가를 이용한 세특 자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수학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중학교 도 다 준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이제 그 고1, 고2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수학학원에서 무슨 뭐 개인별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할 거냐. 근데 저희가 진로 진학에 대한 과목을 개설해 놨습니다. 이게 원래는 학원에서 개설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과목을 아예 개설해서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제 이런 건 다 해드리는 거라서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한 진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같이 학생하고 1대1로 같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뭐 다 여러 가지를 다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방학 때 왜 특강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보고 저희가 오답노트 하고 요번에 그 초등부 오답노트를 제가 이제 검사를 처음 해봤었거든요. 처음은 아닌데 올해 이제 처음 작년에는 이제 저희 팀장님들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다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막 글씨가 날아가고 막 이러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꼼꼼히 쓰고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근데 뭐 상품 저희가 이제 시상이 있습니다. 오답노트에 대해서 근데 다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못 주긴 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잘 쓰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잘 못 쓰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습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학원에 와서 한 30문제 또는 20문제 또는 뭐 숙제로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나왔는데 중등부 올라가서는 한 3배, 고등부 올라가면 거기서 또 3배 이런 식으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글씨가 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도 조금 잘 안 써지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최고의 성과를 보여드릴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신이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중학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중학교도 만약에 자사고 또는 과고 이런 데 생각하신다면 동아리를 그냥 아무 데나 밀려가지고 막 그렇게 이상한 데 들어가지 말고 좀 괜찮은 데로 들어가라 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남학생들은 좀 축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운동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어 하긴 할 텐데 그래서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운동 동아리 들어갔다가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건강한 신체에 대한 것도 보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3월달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이제 GP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PPT 발표도 하고 근데 중학교 친구들도 발표합니다. PPT 발표하고 이런 것도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할 사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사람 해라는 거는 과거나 이제 자사고 가고 싶은 친구들은 해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니까 아이는 뭐 그거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있으면 좀 해. 네가 이제 고등학교를 좋은데 가려면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대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갑자기 좀 내용이 좀 다른 내용 좀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나 이제 교육청에서 1번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고교 또는 이제 중학교 그 학업에 대한 내실화를 1번으로 맞춰서 교육개혁을 하고 또는 뭐 수능시험도 보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모든 내용을 수업 시간에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계속 칠판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다다다다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적은 다음에 가 이렇게 되고 뭐 연습 문제 풀어가고 숙제하면 뭐 안 풀어면 맞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수업의 내실화가 아니다. 그리고 뭐 선행한 정도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발표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에 대한 것도 많이 하게 하는 수업 운영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혼자만 이제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학교 갈 때도 굉장히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이거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준비를 해봐라. 그래서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뭐 발표를 할래라고 하면 스스로 좀 저요조여해서 이게 초등학교 때 잘 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잘 안 들리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도 좀 발표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5월달엔 행사들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6월달에 이제 6월 말쯤에 이제 집필 평가 7월 초나 6월 말에 집필 평가가 있고 강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개인별 산출물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혹시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시기거든요. 딱 지금 시기에 개인 산출물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출물이라는 게 뭐냐면 1학기 동안 내가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탐구 보고서를 만든 거나 아니면 독서했던 내용이나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내용들에 대한 걸 다 드리면서 그 다음에 요약해서 500자에 가깝게 요약을 해서 왜냐면 500자가 쓰이는 거거든요. 세특에 이제 500자 1500바이트 500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왜냐면 1500바이트하고 500자하고 1500바이트로 하면 500한 510자인가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바이트로 해서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자녀분 있으신 경우에는 가서 한번 너 이런 거 했어? 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서 왜냐면 이제 저희 입시 결과가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에 이제 왔던 친구들이 동안고하고 대군고하고 이렇게 학교 친구들이거든요. 뭐 관양고하고 인도원고. 그러니까 이제 배군이라든가 신성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신성고라든가 그 학교는 아니고 그런 이제 쪽에 소위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기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었는데 연대가 한 4명 같고요. 그 다음에 고대가 한 2명 같고 사실 연대가 더 가기 힘든 학교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대도 갔고 그 다음에 의대도 연세대 원주긴 하지만 의대도 간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고에서 잘 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이 어쨌든 개인별로 세특도 잘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제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에서 이제 붙은 친구들도 많고 종합전형 반, 그 다음에 교과전형 반. 그래서 대신 성적으로만 가는 교과전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도 세특은 들어갑니다. 교과전형도 세특은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그 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이번에 한번 학생들한테 요거 방학 전에 꼭 제출해라. 방학 때도 제출해도 됩니다. 이게 마감 기한이 학교에서 제정한 학생한테 마감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제 12월 달이긴 한데 자료 입력에 대한 마감은 3월 달까지거든요. 3월 달은 아니고 2월 달까지. 2월 뭐 29일, 28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선생님들도 수정을 좀 안 된다고 하셔도 아마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람할 수 있을 때가 그때거든요. 2월 말쯤에 이제 열람이 가능하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 방학 때라도 좀 가서 선생님 뵙고 물론 선생님이 연수가 또 이렇게 안 계실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제 가서 이렇게 내가 정리된 거 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1학년 학기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학교는 사실 잘 안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그 학생의 인생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중학교도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그래도 참고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이게 중학교 선생님들은 어쨌든 더 이제 뭐 본인이 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더 쓰시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 만점이 아니고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여행 가자 이래가지고 여행 가서 놀러 가서 이제 수행평가를 못 본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다음에 내는 거나 다음에 따로 이제 수행평가를 내거나 발표하거나 이런 시간을 주는데 중학교는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그 과목 중에 하나가 C가 나와가지고 내가 놀렸는데 어떻게 C가 나와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 수행평가를 안 봐서 수행평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정말 혼나고 그래서 그 중학교도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뭐 중학교 때는 어쨌든 다양한 경험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행도 좀 많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거 좀 학교 이제 일정표 보시고 수행평가가 있으면 좀 그리고 남학생들은 특히 더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희도 가방 뒤져보면서 여기 이렇게 쪽지밖에 거의 막 벌레가 되어 있는 그 종이를 펴보면 수행평가네 오늘까지잖아 그렇게 되는데 그걸 좀 잘 챙겨서 해주시면 아직 1학년이나 2학년까지는 아직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과정에 대한 거 요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좀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요 내용에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리고 또 그 학원에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저희 선생님 이제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도 저희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 팀장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거 누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 조은진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중등부로 올라오고 나면 오답노트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지금 초등부 친구들도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오답노트 이제 검사를 한 번씩 이렇게 싹 해봤을 때는 아직 많이 어린이 친구들처럼 써가지고 이제 중등부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쓰면 안 되고 관리를 좀 더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뭐 분기마다 오답노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이 반에서는 오답노트를 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잘 쓰고 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 골라서 이제 상도 주고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당근도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반 1일 테스트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 뭐 오늘 배운 단원이 뭐가 들어갔고 여기에 뭐 반평균과 현재 점수 그 다음에 성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요거를 보고 오답노트까지 잘 썼는지 확인을 하실 거고 그다음 이제 요게 어머님들께 문자로 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테스트는 제대로 했는지 점수가 몇 점인지 그다음에 뭐 그날 수업에서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코멘트를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제가 생기면 뭐 이래서 문제고 좀 심각한 사안이거나 아니면은 어머님들이 꼭 급하게 아셔야 된다고 이제 전화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 쓰고 풀이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실 어린이 친구들은 베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여기 풀어놨던 거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근데 여기 풀어놨던 풀이를 이렇게 한다던가 왜냐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답만 이렇게 달랑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경우는 오답노트 3줄 때 아예 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써놔요. 이렇게 풀면 안 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오답노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이제 시험 대비 교재인데 이거는 이제 고등부 거고 이게 중등부 거예요. 중등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편이랑 기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등부랑은 좀 다른 점은 중등부는 사실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내는 문제도 이제 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고 고등부는 사실 지금까지 봤던 뭐 기출 문제,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이런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중등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그다음 꼭 필요한 유형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지만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형편에는 이제 단원별로 그런 문제들 수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기출편에서 요 근방에 있는 학교 한 2개년, 3개년치 정도 넣어놓고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아이들이 더 풀 수 있으면 그 전년도 거라든지 그 더해 전년도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기출 이런 것도 이제 구해서 더 풀려드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어느 정도만 하면 중등부 같은 경우는 뭐 A나 B 정도까지는 무난히 맞을 수 있는 수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마다 편차가 있는 건 뭐 계산이 너무 틀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계산 시험 범위일 때는 조금 이제 점수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도형 파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도형에서 이제 변수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중1 친구들이 처음으로 시험을 다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목토반에 중1 시험 대비반을 하나 했었는데 요번에 시험 봤을 때는 그 전에 친구들 봤을 때보다 이제 쉬었다가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제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귀인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제공을 해주는데 프린트 내에서 거의 다 나왔고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범계도 도형 파트가 원래 항상 어렵게 나오는 학교인데 범계도 이번에 좀 무난하게 나온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친구들이 이제 혹시 중1 이제 1학기 때부터 시험을 본다 안 본다 아직 발표는 안 났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반편성을 해서 겨울 방학 동안 정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아이들도 방학 동안 적응을 새로운 선생님과 적응도 끝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내신 대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편성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등부로 오게 되면 이제 초등부에서 물론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초등부에서 공부했던 것보다는 더 이제 어른처럼 어른 더 이제 형님처럼 공부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관리를 할 거고요. 문제집 수준도 많이 올라갈 거고 시험지 난이도도 올라갈 거고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방학 동안에 방학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열심히 시키면 또 그만큼 아이들 성적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조금 한두 번은 좀 힘들겠지만 그러고 나서 점수 나오면 아이들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정비를 잘 해서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귀인이나 범계나 그다음 제가 이번에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른 학교들도 보통은 이제 시험 범위가 다 2학기 파트이긴 했는데 뭐 1학기 파트가 들어갔던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시험 범위가 1년치가 돼버려 한 학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사실 시험이 많긴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는 보통 다른 전전 뭐 이렇게 그 전에 봤던 해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쉽게 나온 편이긴 했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학교별로 이제 제공해주는 프린트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근데 보통 중학교들은 다 주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도 보고, 그다음 저희가 꼭 나오는 거, 그다음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가 되면 중학생이 되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항상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4회차 정도를 보는데 OMR도 다 쓰고, 이제 선생님들이 서술형 평가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놓치는 부분 없게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도 믿고 잘 보내주시면 성적 잘 나올 수 있게 저희가 관리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다른 팀장님이 그 다른 학교 설명을 한번 잠깐 해드릴 거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먼저. 네.
예, 또 아까 처음에 안녕하세요. 강사이거든요. 저는 여기 정황이라고요. 여기서 고등까지 초등부터 시작해서 고등까지 다 가르쳐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이 근처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중등과정에 대한 나이도 설정했더라고요.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메인되는 학교들 있죠. 그러니까 평촌, 귀인, 범계 같은 경우가 가장 클래스가 높다 생각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대한중하고 대한여중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조심할 거는 이제 아까 프린트 같은 게 나와가지고 실제 나이도 좀 낮게 잡히긴 하겠지만 대한하고 대한여중은 주관식 비중이 조금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쓴 걸 되게 빡빡하게 봐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대한여중 기준으로는 식 하나 내려갈 때마다 1점씩 채점을 하더라고요. 내부 채점 기준이니까 그 정도까지 빡빡하게 보는 학교고 조금 준비할 게 좀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이른바 부흥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부차로 시작하는 학교들 조금 낮아요. 조금 낮아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괜찮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가서 고등학교 쪽 올라가면은 난이도 차이가 커가지고 이건 좀 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점수보다 좀 더 많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학교 데이터 보니까 아마 메인 되는 학교들은 외고나 자사고가 잘 보내요. 그러니까 과학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긴 하더라고요. 10%에서 19% 사이에 보내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잘 보내고 사실 서울 기준에서도 잘 보내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들 실력이 엄밀히 따지면 서울에서 있어서의 강남권 지역 있죠. 강남권에서 송파하고 비슷하고요. 강남에서 아주 센 학교는 좀 빼고요. 거기서 약간 중간 정도 잡았을 때랑 비슷하게 되긴 해요. 다만 이쪽 지역이 그래도 경기도 지역이라서 그런지 중등은 그렇게 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등은 문제를 여기는 좀 그래서 같이 맞춰가지고 유형을 같이 맞춰가지고 해주긴 하는데 유형이 좀 따라가긴 하는데 고등 올라가면 유형은 조금 뒤쳐져요. 엄밀히 말하면 강남 쪽에서 돌아가는 유형이 있다면은 그게 좀 늦게 와가지고 사실 분당은 좀 더 빠르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약간 느리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약간 느리게 오니까. 그래서 고등 얘기는 잘 안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여기 되게 유명한 학교들 많잖아요. 신송호는 원래 어렵고요. 옛날부터 어렵다 보고요. 외고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문제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외고는 마더통이라는 문제집을 통해서 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 좀 높아지고요. 안양외고는 그래도 반대로 문제 자체는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집 하나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비슷하게 내주고 실제로는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이 부담돼요. 외고 들어가고 영어나 뭐 이렇게 언어가 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 부담은 좀 많이 줄어지긴 하더라고요. 학교 차원에서. 근데 부흥고 뭐 이런 거 선택했을 때, 관양고 선택했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반적이긴 한데 선택할 때 조심할 것은 우성고 선택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성고 뭘 조심하시냐면은 문과 지향인데 우성고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해마다 다르긴 한데 우성고 가는 애들이 그쪽 지역 있죠. 의형 이쪽 애들이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지원을 좀 많이 해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과 지향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들어갔을 때 내신 따기 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돼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사실은 자기 아이가 문과 지향적이다. 그래서 그게 있다면 차라리 외부 쪽으로 틀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사실 동상고밖에 없어가지고 달리 이렇게 볼 건 없고요. 동상고 그래도 아이들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아웃풋은 되게 좋은 학교예요. 특히나 안양고 과천외고 둘 다 좋아요. 아웃풋은. 그러니까 재학생 기준으로 서울대 합격하는 인원들이 10명 좀 나와요. 그러니까 재수생 때고요. 그게 비율로 따졌을 때 서울에서까지 다 합했을 때 한 52등 안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꽤나 높은 편이고 좋은 학교죠. 그래서 안양외고에서 생각보다 경쟁도 되게 심할 겁니다. 과천외고보다 좀 더 심해요. 근데 다만 이제 배경고 같은 거 공부했을 때 조심할 게 뭔가면은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은데 실제로는 학교 시험 문제가 되게 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들 등락률이 좀 심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넓게 보시면 이제 중1부터 시작해서 고1까지 쭉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관리하실 때 좀 고등 차원에서 나중에 애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워주십시오. 어릴 때 세우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갈 때 세우시고
학년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중립 쪽 테스트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는 거는 그때 빨간불이 이미 뜨기 시작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80점보다 안 나온다면 이미 얘가 수학은 많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중립 테스트가 80점 이하 나오면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학원에서 대충 만들었을 때 요번에 중인이 새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애들 대충에 학원에서 40명 넘어가는 애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평균이 90 넘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시험 봐서 평균이 90 넘고 3분의 1 정도가 100점 맞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난이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중이.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다면 반드시 빠르게 해결하셔야 돼요. 기초가 안 되는데 사실 기초 찾으고 나면 초등이에요. 초등 쪽에서 언제라면은 이때 5학년 있거든요. 5학년 때부터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빨리 잡으시면 해결이 되거든요. 계속 잡고 있으면은 거의 손 못 쓰니까 이때 한번 확인하시고요. 중2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가 있고 2학년 2학기가 있는데 2학년 1학기는 어차피 계산 과정이라서 그렇게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나와요. 근데 이때는 조심하십시오. 이때 걸리는 파트가 대부분 도형 파트이거든요. 도형은 애들이 타고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형 못 보기 시작하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이때 고생하던 게 고등까지 쭉 가요.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애들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때 100점 맞는 애가 여기서 90점 맞으면 마이너스 10점 됩니까?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방어하는 위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점수 잘 갖고 얘는 좀 방어하는 위주로.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많이 신경 쓸 거는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3, 2는 좀 아니긴 하고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나오거든요. 얘는 당연히 고등 과정의 선수 과정이에요. 고등하고 직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흔들린다 하면 이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3학년 1학기 때 공부 잘 안 해요. 이제 졸업할 때 근처로 하는지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이쪽에 통계가 있어가지고 통계는 사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게 도형이긴 한데 도형이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는 눈치 보셔야 돼. 여기 떨어질 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시험 좀 조심하시고. 첫 시험 타이밍이 현재 중1은 이때가 아니라 이때로 당겨졌으니까 아마 학원에서도 좀 다루기 좀 편합니다. 왜냐면 애들 시험 대비하는 그 습관 같은 거 드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맞춰주면 좋거든요.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크게 봤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첫 그 중간까지 있죠. 1학기, 2학기가 있었을 때 1학기까지는 좀 버틴다는 개념부터 덤비셔야 돼요. 이때 애들이 다 공부를 중학교 때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다들 버텨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좀 버텨주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안정적으로 점수 나옵니다. 여기까지 제가 버티는 식으로 좀 버텨주면은 여기서부터 본인 점수 찾아갈 거예요. 물론 이때까지 점수 안 나오다 이때 점수 나오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긴 한데 하여간 이때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 사실 베이스가 되게 튼튼해야 돼요. 중등 과정에서 어머니들 따라서 이런 일이 많이 들어와요. 중등 과정 많이 하다 보면은 고등 과정 빨리 올라가고 싶으신 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가르쳐봤을 때 중등에서 고등 올라가는 타이밍 그거 너무 빠르면 되게 안 좋습니다. 언제 막히냐면 이때 막혀요 애들이. 여기서 난이도가 되게 커가지고 이때 막힌다고 애들이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조심하시고요. 애들이 막힌다 이럴 때 진짜 피드백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막히면 이때부터 진짜 안 돼요. 애들이 그냥 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내용 이해하는 거가 아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 반드시 피드백 받으십시오. 피드백 받을 때 여기서 어차피 초반에 2차 함수까지 나오거든요. 3학년 1학기까지. 거기서 어렵게 들어간 거 이해할 수 있냐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 어차피 새로 배우는 거라서 얘를 기반으로 배우는 거라서 상관없고요. 그대로 보시고 고1 과정을 잘하는지 실제로 모든 학원들이 고1 과정에다 진짜 많이 반복합니다. 얘가 베이스라서 수능은 고2부터 나오긴 하지만 베이스는 고1이라서 고1 때 망가지면 고2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가장 많이 때려요. 이제 좀 매번 다 여기다 집어넣죠. 모든 학원들이 이렇게 보시고 크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내용 많이 드시고 아마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잠깐 시간 들었을 때 지금 그 따로 좀 반드시 집에 가서 아이들 좀 확인을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 이게 공부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애가 타고난 머리가 있으면 그 머리를 그 바꿔가지고 막 능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거의 애가 타고난 능력치의 거의 최대치를 끌어낸다 싶으면 덤비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최대치를 끌어내는 건 사실 습관입니다. 습관했을 때 혹시 이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이것 좀 봐주십시오. 수학 말고요. 아니요, 교과서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라요. 책을 폈을 때 책이 하면은 애가 나중에 공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 무조건 학교에서 써주거든요. 강의 필요한데 애 필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누가 뭘 가르쳐줬을 때 따라하는 과정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 걸로 체득하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깨져 있는 건데 이 과정은 그냥 교과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애 교과서 피면 그냥 나와. 수학 교과서 말고요. 그냥 모든 교과서를 다 피면. 거기서 애가 만약에 필기가 깔끔하게 돼 있다면 최소한 애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리가 잘 되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되게 체계적으로 애가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어릴 때 확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글씨 좀 잘 쓸 수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 몰랐는데 그래도 되게 가르치다 보면 어릴 때 이게 막 잡히는 게 보여요. 요거를 보게 되면요, 애가 수학을 하더라도 정말 못할 리는 없다라고 들어가요. 저희 기자에서. 요 글씨가 뭐가 중요하면 나중에 빠르게 풀어내는데 본인이 빠르게 풀 때 자기 글씨 못 알아보고 막 붙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가지고 초반에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잡히고요. 중2, 3만 돼서 풀게 말하면 안 잡히니까 최대한 나이가 어렸을 때 중1 때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좀 잡아가지고 천천히 나서 쓰게 시키는데 제가 이때 안 되는 이유 애들 알아요. 물어봤을 때 일단 글씨 쓸 때 애들이 힘을 많이 주고 제가 이게 연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연필을 꽉 눌러도 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나이 때 애들이 샤프를 쓰면 앞에 샤프 심으면 부러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는 0.5mm를 추천하고요. 0.7mm는 나중에 좀 안 좋긴 해요. 0.5mm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그래도 수학 풀었을 때 가장 글씨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크기거든요. 0.3mm는 너무 작아서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아마 이거 사용할 거예요. 샤프심도 2B 사용할 거예요. 아니 2B나? B 사용하라고 그럴 겁니다. HB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HB 흐려서 안 보입니다. 이것까지 좀 지적 좀 하셔야 돼요. 얘도 특성상 HB 사용해가지고 자기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일단 B가 부드럽기 때문에 수학은 글씨를 정말 예쁘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스무스하게 잘 쓰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그거 잘 보시고요. 요거 잡히면은 얘가 주관식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식 잘 쓰는 건 사실은 여기예요. 그대로 따라가지고 쓰는 걸 따라서 주관식 그대로 쓰는 겁니다. 습관되거든. 요것만 보더라도 나중에 얘는 주관식 그냥 통과되겠네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글씨고 그 다음에 뭐가 되더라? 애들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글씨 쓰고 이거는 뭐겠죠? 문제수 되고 문제수 좀 깔끔하게 푸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사실은 어느 쪽에다 방점을 주고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따로 보실 때 저도 따로 볼수 있는데 그 초반에 어머니께서 답지 주는 거 좀 약간 그렇긴 할 텐데 중등은 잡히는 중등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고 중등은 답지 봐서 풀면은 애들이 답지를 베끼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직 못 믿어요. 안 주긴 하겠지만 자 이때는 답지 끼고 살아야 돼요. 원미들만 끼고 사는데 근데 답지 낀다는 얘기는 답지 그대로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답지가 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걸 좀 중요합니다. 얘들 이해 못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학원 선생님 잡고서 계속 한 문제 한 문제 다 지문한다는 얘기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틸 만한 고등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답지 내용을 알아가지고 제가 본인이 이해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해요. 나중에 중3 될 때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봤을 때요. 크게 봤을 때 수학 내용 어차피 학원에서 다 알아 챙겨주니까 영어는 대충 안 계시겠지만 중학교 내에서 다 끝나는 걸 추천합니다. 고등까지 넘어가면 다 읽잖아요. 사실은 국어도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국어는 요거보다 한 1년 정도 여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5일까지 국어를 상관없는데 이 이유는 좀 있습니다. 중등국어 배우는 거랑 고등국어 배웠을 때 레벨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여기서 추가된다는 얘기에 무슨 화법, 장문 이런 거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 문학 추가되거든요. 문학 같은 게 추가돼가지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랑 고등학교 배우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면은 수능식으로 보는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이 좀 달라진다 얘기를 하거든요. 체크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 국어는 보였을 때 어느 정도 레벨 맞추고 좀 보시면 국어는 반드시 여기서 넘어가는 거 좀 얘기 좀 해줄 겁니다. 그때 얘는 좀 그래도 고1 때까지 완성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어차피 중등 때 완성이 안 되는데 영어는 땡기면 땡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대충 봤을 때 정말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풀긴 풀더라고요. 풀긴 푼데 여기 약점이 최근 약점이 뭐냐면요. 원장님이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1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1등급이 원래는 10% 받는 게 아니라 국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권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영어는 1등급을 맞아야 되고요. 1등급이 안 되는 경우부터는 사실은 감점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가장 빠르거든요. 2등급이네 몇 점 감점? 몇 점 감점입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보는데 1등급 10%인데 최근에 비율이 한 5% 6%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그 중등 들어간까지 고등과정 다 보면은 정말 좋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원에서는 고1에 올라가서 고1 학번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애들 기준은 아마 대수랑 미적이라 할 거예요. 미적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돌릴 겁니다. 한 바퀴 정도 돌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상관없긴 해요. 어쨌든 간에 한 바퀴 돌리시고 라이트하게 해서 한 바퀴 돌리시고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하게 돌리는 게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안 돌린 것보다 도움이 돼요. 그럼 정확하게 도움되기가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플러스 알파 시간 남는다고 봤더니 애가 어딘가에 약점이 생길 겁니다. 한 바퀴 돌려놓으면은 본인 약점에다가 다른 거 배웠으니까 추가해가지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영어 꼭 일찍 끝내달라는 얘기가 뭔가면요. 영어를 일찍 못 배우는 게 시에 되면 여기다가 시간을 계속 쓰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갈 거예요. 그 구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얘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죠. 그다음 영어, 수학, 영어랑 국어는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은 점수 떨어집니다. 저도 어차피 당해봐가지고 아는데요. 한 달 정도 안 하면 다이렉트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하면 다시 올라가요. 특징 중에 하나고 제가 했을 때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내용은 벽 있습니다. 벽 좀 확인해 주세요. 영어나 국어는 일정한 벽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올라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 상황이 여기까지 갈 때는 되게 쉬운데 특정한 점수대에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그게 돌파되는지 안 돌파되는지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끝냈는데 여기까지만 한 바퀴 돌았다가 두 바퀴 돌아서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바퀴 도는 게 베스트긴 한데 돌았을 때 애가 어느 정도 익혔는지가 좀 중요해요. 난이도를 했을 때 그냥 내신 수준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내신도 마찬가지로 15에서 20번까지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풀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나이가 한 바퀴 돌았다니 이거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수학을 계속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들이셔야 되고 마찬가지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은 타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들이셔야 돼요. 이건 큰게 내리고 애들 습관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습관만 잡아주세요. 습관 잘 잡히면 사실은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몰라요. 진짜 정말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설명해야 되겠죠. 국어가 좀 중요하다는 이유가 뭔가면은 애들이 이거 떨어지는 애가 있으면 좀 조심하시고 미리 좀 챙겨주십시오. 수학에도 들통나요. 수학에서 문장형 문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문제를 못 읽어가지고 못 이해해가지고 못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돌아가면 국어에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책 많이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한자어 같은 거 좀 안 읽었다는 얘기고 끊어있는 거 습관 안 들을 때 문해력 좀 올라가야 되고요. 이거 급하게 안 해서 상관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1 때는 이 문해력이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학력은 올라가면서 문해력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좀 이해하긴 합니다. 그래도 떨어지면 확실하게 마이너스는 확 들어와요. 어떤 과목이든. 그 다음에 그 수학 같은 경우는 푸는 속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건 학원에서 계속 확인하긴 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즘 내신 경향이 뭐냐 물으면 시간 타이머 특성 성향이 좀 강해요. 중통전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서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 아예 뒤쪽 문제를 못 보고 나와요 애들이. 진짜 동원고 같은 경우에는 정규 1등조차도 마지막 몇 문제를 못 보고 나와요. 그 정도 난이도가 어려워요. 시간 아예에다 투자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고 시험 테크닉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고 시험 테크닉은 어차피 학원에서 계속 모의고사 볼 때마다 테크닉 확인하니까 상관없고요. 속도 중요하다는 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중등 때
시간 모자라서 나오면 진짜 큰일 나는데 제가 알기로 중등 때의 모든 문제는 시간이 모자랄 리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남아 돕니다. 그때 조심하시고 이런 좀 조심하셔야죠. 중등 때 시간이 모자랐다 하면 진짜 체크 좀 다시 좀 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뭐가 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그 상위권 난이도 문제집 있죠.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클리어하는 거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제기 같은 거 쓰면 클리어. A급 수학 있으면 안 쓰긴 하지만 조금 블랙라벨 같은 이 정도 난이도 문제도 클리어하고 넘어가면 고등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다만 이제 초등에서 중등은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거 듣자마자 좀 싸하실 거예요. 초등 때 안 했는데, 그렇죠? 뭐 최상위 수학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다 중등 내용이 초등으로 돌아서 그냥 차라리 중등 뛰시면 돼요. 다만 고등 올라가실 때는 난이도의 격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하시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중등 때는 많이 좀 하시고 조금 얘들이 고등수학 들어가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천천히 들어가시되 데드라인은 좀 있어요. 학원에서 데드라인이 있으면 3학년 되시면은 아무리 늦더라도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무조건 고등과정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들어가면 학원에서도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3학년 1학기 때 겨울방학 때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당기면 좋긴 하겠지만 당기는 것보다는 그 약간 내실 있게 보는 거 추천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빠르게 한 바퀴 돌면 사실 1년밖에 안 걸리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타이트하게 보면은 놀랍게도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무조건 보는데 1년 안 걸렸어요. 진짜 한 바퀴 도는데 1년 안 걸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다만 마지막 라인 적어놓으시고 이게 고등에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보기 시작하면 100% 맞아요. 이때가 마지막 라인, 이쪽가 좀 좋더라. 최소한 이거보다 당겨주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이제 일반 라인이고요. 그러면 좀 애들이 좀 잘한다면 계속 당기긴 할 겁니다. 그래도 고등 돌리면서 중등 계속 반복 수학 좀 해주면 좋죠. 문제 지금 많으니까 아무래도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들 스크만 잘하셔서 잘 따라해주십시오. 학원에서도 어린애들 나이 했을 때 계속 선생님들이 하는 내용이 애들하고 이제 습관 때문에 싸워요. 습관 때문에 싸우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책 봤을 때나 혹은 애가 문제 뭔가 필기했을 때 애들 보자마자 애가 좀 잘 됐냐 안 됐냐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글씨 썼을 때 여기서부터 맞춰 쓰는 걸 좀 요구하십시오. 애가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대부분 4분 안에 나오거든요. 혹은 6분 안에 나오는데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애들이 요 가운데부터 풀기 시작한 애들은 풀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자주 보시게 되거든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해당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애들이 신경 안 쓰는 거를 보입니다. 여기부터 맞춰가지고 쓰다 보면 이쪽이 남아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푸는 거 습관화 되죠. 그래서 모당 노트 같은 거 보시면 설명도 하지만 노트가 4분 안에 돼 있고요. 여기부터 풀려가 되거든요. 그게 이유예요. 그거 습관 들이시면은 아무래도 되게 깔끔해질 겁니다. 전체가 다 깔끔하게 잡혀요. 이거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아이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책 좀 한번 살짝 보십시오. 근데 들키지 마시고 애들 되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싹 보시고 그래도 얘들 보더라. 좀 그러면은 계속 필기하는 거 좀 약간 옆에서 해라면 안 잡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안 잡아요.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필기하지 않으면 그냥 필기하는 방법 같이 보여주십시오. 뭔가를 이렇게 뭔가의 그 TV에서 나온 강의 같은 게 있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직화시켜서 쓰는지 사실 어머니께서 뭔가 들었을 때 연필 같은 필기해서 쓰지 않습니까? 뭐 레시피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보여줘도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조직화시켜서 인식한다는 건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뭐가 됐든 간에 다른 과목이 됐든 되게 많이 실력이 늘어요. 그거 좀 미리 좀 잡아주면은 나중에 좋아져요. 다른 과목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반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이따가 이제 저희 그 성적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럼 그것 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혹시? 방편성을 하게 예. 되면 그게 예. 언제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학년이 바뀔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그러니까 1번 목표는 고3 때까지. 네, 1번 목표는 고3 때인데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중학교까지, 중3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이건 아니고요. 그 반 내에서 이제 어쨌든 실력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습득하는 속도가 특히 이제 그 초6에서 중1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학생들이 그 갑자기 수학이라는 거에 수학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수학이라는 거를 보통 계단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계단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도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담당 선생님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얘가 폭발적으로 실력이 좋아지고 습득 속도가 빨라졌다. 이러면 바로 옮깁니다. 바로 이거는요. 그 저희 선생님들이 그때 이제 그건 말씀해 주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사실 이제 반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가더라도 요만하게라도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만 뭐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쨌든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이게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단시간에 뭐 1년의 과정에서 그냥 빨리 나가서 뭐 고등학교 과정을 빨리 끝내고 그럼 다시 이제 그냥 끝 이렇게 아니고 수학이라는 게 어쨌든 계속 반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냥 암기 과목 물론 암기도 해야 되지만 암기 과목하고 다른 점은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합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친구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그 요즘에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티처스 뭐 이런 거에서 보면 거기 그 학자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뭐 10개 개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융합하고 조합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과정상으로 1차로 한번 삐끗하는 시기가 2-2 뭐 이런 때랑 그 다음에 3-1, 3-1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때 그리고 제일 힘든 시기가 사실은 1-2에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교과 과정이 좀 뒤로 오고 막 이러면서 바뀌긴 했지만 저도 이제 수학 교육을 전공했는데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이 뭐냐면 1-1에서 그 당시에 이제 1-1에 처음으로 문자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자화식을 애들이 왜 본인이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x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대수에 대한 이해를 얘네들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심리적으로도 분석하고 뭐 발달 과정상으로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시기가 이제 되게 힘든 시기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대한 게 뭐 갑자기 변화가 되니까 저희는 어쨌든 뭐 상황에 맞춰서 그 반이 무조건 그 목표는 어쨌든 고3까지인데 중간중간에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배정배 선생님이 예. 중학교 1학년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다 병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예. 뒤에서의 어떤 트렌드를 알고 계셔야 예, 예. 앞에서의 어떤 과정들이 그렇죠. 추적화될 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초등부 선생님들도 사실은 뭐 고등과정도 다 알고 계신 선생님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초등부에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부터는 뭐 시험 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아까 이제 저희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니까 그 중등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옆방에서 미적 수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끝까지 다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다 이제 생각해서
큰 틀로 보고 하시고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어쨌든 뭐 그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아니면 좀 늦게 진행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습니다. 한 번에 정원이 정원은 저희가 어쨌든 유지됩니다. 6명에 대한 거는 유지가 되고, 근데 이제 좀 올라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최대 8명까지 가긴 합니다. 이게 이제 중3 때까지는. 그런데 인원수는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숫자가 6인 것 같아서 여기 교실도 사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거든요. 이게 제 교실인데 여기가 그래도 좀 큰 편입니다. 예. 다른 교실도 다 이것도 좀 작긴 해서 다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코로나 이후에 옆에 잘 안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또 시간하고 뭐 요리 변경하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나요? 네, 저희가 배정을 한 다음에 방학 때는 아주 큰 변화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대부분 앞 시간에 예비 고1이나 이런 경우가 그 매일만 해서 10시부터 수업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뒷 시간에 거의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거는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90분 수업인데 그때는 이제 2시간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방학 때는 120분 이렇게 수업이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그 학교 중에 100분인데 50분씩 두 타임인데 방학 때는 50분씩 두 타임이긴 하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100분 이렇게 100분이 아니라 2시간 이렇게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고 하면 아마 3시간 최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제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약간은 그 뭐죠 노머시라고 하죠. 그게 학생 초등학교 때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니네 초등학생이니까 우리가 케어를 선생님이 해주실게라고 하지만 그때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는 틀린 거나 이런 거 뭐 클리닉이나 이런 거 숙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더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희 중학생이잖아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더 철저하고 더 많은 양이 들어가서 초반에는 힘들긴 할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그거였었거든요. 3월달에 학교 적응하기도 힘든데 수학 때문에 또 그런다. 얘가 막 집에 가서 울고 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수학을 길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질려가지고 막 그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3월달에 좀 이렇게 여유를 주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당장 이제 급한 게 이제 시험이 또 본다고 그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1학기 때 시험이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안 보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한가할 때 방학 때 좀 한가할 때 이렇게 해서 3월달에 익숙하게 만들자 그걸 목표로 해서 1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예. 또 궁금하시죠? 예. 아이들이 중학교가 다른데 예, 예. 예. 내신을 대비하는 그런 기간 중에는 예. 같이 수업을 하더라도 좀 다른 예. 유형의 문제 크나요? 아, 중학교 대비 그 학교마다 이제 시험지 편차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최고 높이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라는 게 이제 아예 시험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좀 시험 난이도가 너무 편차가 큰 경우에는 아예 따로 이제 분리해서 하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준비한 과정으로 봤을 때 거의 뭐 다 100점에서 A가 안 나온 친구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뭐 우리 아이는 이번에 좀 잘 못 봤지만 약간 이제 말씀 B가 나왔거든요 수학에. 창피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게 수행평가 때문에 그렇긴 한데 수행평가를 안 본 것도 있고 이게 그 성장하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한 180 됐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1학년 때 갑자기 크다 보니까 되게 좀 아픈 것도 많더라고요. 이게 크는 시기에 또 성장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뭐 예. 본인 또 공부 열심히 안 했죠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늦게 트이는 예. 학생을 실제로 보셨나요? 네. 늦게 트이는 거는 뭐 많은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못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중학교 때 저희 반이 한 55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60명에서 55명 이렇게 있을 때였는데 그냥 적당히 공부를 해서 한 10등 정도에서 뭐 그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봤을 때 평범한 학생이었죠.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중1, 중2 때까지는 계속 뭐 그러니까 10등에서 15등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그냥 적당히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에 있다가 중3 때 올라가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자격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 10등이 이제 정규로 바뀌었어요. 예, 저도 이렇게 그 학생들의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자격이나 아니면 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이제 보통 늦게 트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늦게라는 게 고등학교 가면 늦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중학교 때에서 자극을 계속 주고, 자극이라는 게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너는 뭐 할래, 뭐 어떻게 살래, 아니면 네 꿈이 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또는 뭐 여행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캠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외고나 이런 데도 캠프가 있습니다. 뭐 국제고 이런 데도 캠프가 있고 그런데 그게 뭐 비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방학 때 물론 이제 캠프가 한 달 막 이렇게 들어가면 좀 그게 수학 같은 경우에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아니야 이제 또 다른 반 가면 되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 뭔가 트이는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학머리가 좀 예. 없는 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과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예. 정말 문과에 예. 응용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요. 예. 진짜 생각이 예. 1차원적이라서 이게 예. 안 되는 애들 그렇죠. 그게 그런 애들이 이게 한다고 계속 한다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점수 때는 이게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수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수학 머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IQ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천재라는 기준, 그러니까 뭐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뭐 천재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천재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수재하고 천재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천재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학자 중에서는 뭐 들어보셨을 뭐 가우스라든가 뭐 옛날 사람들 치면 뭐 가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초등학교 그러니까 15살, 10살, 13살 이럴 때가 이제 대학 교수였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IQ를 조사했을 때도 그 1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5, 117 이 정도. 그러니까 IQ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그런 그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그거는 학습 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수학도 어떻게 보면 적응이다. 그래서 네가 예전에 적응을 안 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이라도 쌓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뭐 그 과정에 맞출 필요는 없고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연산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왜냐면 이제 수학을 이렇게 수학 학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수학의 중요도가 어쩔 수가 없이 좀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수학을 포기하고선 뭐 대학을 좋은 대학교 간다라는 게 예전에 뭐 그런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보다도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갈 땐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그 나중에 수능을 정시로 간다고 했을 때 영어 같은 경우가 1등급일 때가 200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들이 2등급일 때가 198점, 3등급이 195점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4등급일 때 160점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나 3등급이나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는 건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점수를 그냥 다다닥 받는 거니까 수학 국어에 대한 거는 그래서
수학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삶에 있어서의 나중에 대학교 선택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가 물론 늦거나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충분히 중학교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하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또 이렇게 시간에 대한 걸 늘려주시면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못해 이제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고 6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고 그뭐 기탄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하루에 뭐 2개씩 더 풀자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4학년 때까지는 그거를 계속했습니다. 연산만. 그래서 저의 생각도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남학생들이니까 놀아. 그래서 이제 뛰어놀아. 어쨌든 에너지를 빨리 발산해야지 엄마가 편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도 아직 늦진 않았으니까 그쪽 앞에 그러니까 연산이나 이런 거를 그게 좀 늦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보완을 집에서 해주시면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번호가 그 선생님이 조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설명해 들으실 거고 2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잠깐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T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1번 지금 결정 주십시오. 뭐 혹시 포스트잇에 1, 2 이거 네. 말하는 거죠? 상담하시는 나 청소했니? 청소를 좀 못했어? 깨끗하게 못했어? 엄마 아직까지 지금 그거 안 됐거든? 2시 넘었? 아니 2시 기다리고 있어. 이제 한 판 끝났어. 갈 때 햄버거 사와야 되는데 집에 청소 좀 해놓고 책상하고 정리 좀 해놓고 넘을 것 같은데? 뭐 기다리라는데? 아 그리고 그러면 수학 숙제하고 했니? 영어 안 가니까 수학 숙제하고 미리 지금 다 해놔? 참 그래 사랑해. 어쨌든